등식을 공부하고요. 등식의 일종인 방정식과 항등식 개념을 좀 잘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과 항등식 개념은 고등학교에도 나와요, 여러분. 고등학교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참에 잘 파악을 해두도록 합시다. 등식은 뭐냐? 식이란 말은 그야말로 식이란 얘기고요. 등식은 등호가 들어간 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식의 성질은 좌우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등호를 이용하여 수나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뭐 A는 B다 이런 거 등식인 거죠. 등호가 없으면 등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럼 방정식과 항정식은 뭐냐면 방정식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방정식에 뭐 이런 거죠. x 문자가 들어갔어요. x 더하기 2는 5.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등식입니다. 등식인데 x가 1이면 3이잖아요. 성립하지 않죠? 2면 4니까 성립하지 않죠? 오로지 x가 3이어야만 성립하거든요. 이처럼 x 값의 이 미지수, 문자로 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얘가 3이 되면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 즉 미지수의 값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립하면 이 등식은 맞는 거니까 참이라고 참,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 뭐가 되기도 하고 참이면 등식이 딱 성립하는 거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바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 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0 곱하기 x를 했더니 0이더라. 이거는요 어떤 수에다 0 곱하면 다 0이, 좌변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우변이 항상 0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x가 뭐가 와도 관계가 없지요. 0이 오든 1이 오든 2가 오든 0 곱하면 다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입니다. 이처럼 x가 어떤 미지수의 어떤 수라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 무조건 참이 되는 거, 항상 참이 되는 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참이 되는 거, 그죠? 참이 된다는 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방정식,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 여러분 정리해서 결국 미지수 앞에 문자 앞에 그 미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 앞에 개수가 다 0 돼야 돼. 뭐 좌변이 문자 있는 거, 우변은 숫자 있는 거면 얘도 0, 얘도 문자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항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근데 항등식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항등식 문자에 대해서니까 항등식이라 써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든가, 그죠? x에 관계없이 성립돼. 임의의 x, 임의라는 건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는 거죠.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x 값에 관계없이 임의 x에 대해서, 그죠? 성립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항등식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자도 중요해. x에 대한 건지 y에 대한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등식의 성질을 보시면 등식의 기본입니다. 등식의 기본. 자, 그럼 이제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시면 A랑 B가 같으면요. A와 B가 같다. 이 등식의 뜻은 A랑 B랑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양변에 같은 거를 더해도 등식이 성립하겠죠. 같은 걸 더했기 때문에. 그죠? 같은 거에 원래 같은 걸 더하니까 성립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갈 뜻은 A 더하기 C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B 더하기 C입니다.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하겠죠. 마찬가지 빼도 성립하겠습니다. 똑같은 수를 빼는 거니까요. 그럼 A가 B랑 같으면 A-C는 B-C 이런 말이 바로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 성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약간 여기서 보완을 좀 하면요,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같은 수를 곱할 건데 제외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을 제외해야 돼, 그죠? 0을 곱해버리면 굳이 A, B가 같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다지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잖아, 그지? A랑 B랑 같으니까 굳이 0이 아니더라도 0이더라도 곱하면 똑같은 거 맞는데 요거일 때 이거다는 얘기가 달라져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면은 A는 B냐라고 물을 때는 여기 뭘 제외해야 돼? C는 0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수라고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랑 B랑 원래 같기 때문에 여기 0을 곱해도 0일 거고 0이 아닌 곱해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말할 때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가 같으면은 A, B 같으려는 조건을 만들 수 있으려면 0을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0을 제외시키는 거.
아까 말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 어떤 무엇, 뭐 P라는 녀석이 바로 Q다라고 말을 하려면요, P라는 녀석이 Q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Q 안에. 이런 성립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성립한다. 이때는 성립하는데, 거꾸로 둘이 곱한 게 같다 해서 여기 뒤집어 넣었을 때는 C가 0이면은 안 됩니다. 그죠? C가 0 돼버리면 A, B가 달라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이면 이거에 대한 괜찮아요. 같은 수비면 하면 되는데, 거꾸로 말할 때는 반드시 C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뭐가? C가 0이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는 0이 아니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B 곱하기 C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식의 양변을 나누는데 같은 수로 나눠도 성립하니까 C분의 A는 바로 C분의 B일 겁니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아닌 수로 나눈다. 그래서 C는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간단한 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실까요? 1번, 다음을 등식으로 나타내라. 어떤 수 x의 2배에 5를 더한 값은 11이다. 바로 만들어가죠. 어떤 수 x의 2배니까 2 곱하기 x니까 2x죠. 2x.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2 곱하기 x니까 2x. 숫자가 앞에 와야죠. 그 다음 여기다 뭘 더한 거? 5를 더한 값은 11이다. 이거 등식이죠. 등식. 어떤 등식입니까? 항등식입니까? 방정식입니까? 기억나세요? 항등식이면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5니까 여기가 6이 돼야 되죠. x가 3일 때만 성립합니다.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로 길이가 7, 세로 길이가 xcm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입니다. 직사각형이 뭐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죠? 가로가 7이면 여기도 7, 그죠? 여기도 7이겠죠? 그 다음 세로 길이가 x면 여기도 x겠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둘레는 이거 딱 절반입니다. 그죠? 절반. 근데 뭐 둘레 길이가 30인가 문장을 그대로 바꿀 거니까 이왕이면, 그죠? 세로 길이 2배니까 2x 그 다음에 더하기 7이 14 한 게 얼마다? 30이다 해도 되겠습니다. 또는 둘레 길이가 30이니까요. x 플러스 7이 15다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근데 그냥 문장 자체를 옮기는 거니까 이쪽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 4번에 오겠습니다. 방정식은 방, 항등식은 항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는 3이다. x가 1일 때만 성립하는 엄연한 뭡니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여러분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x 5x 하면요, 좌변도 2x입니다. 우변도 2x죠? 그럼 정리하면 뭐야? 0 곱하기 x가 0이니까 x에 뭘 넣어도 성립해요. 그죠? 요게 바로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을 여러분 찾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식을 정리해서 문자 앞에 개수도 0이고 뒤에 상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의 식하고 우변의 식이 똑같으면 기본적으로 항등식으로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변도 2x, 좌변도 2x니까 0 곱하기 x는 0이니까 이건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등식 성질 고르는 거 자주 나오거든요. 자, 단 나왔죠? C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우리가 논란거리를 딱 잠재웠습니다. 나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3x 5번 보시면 3x-6이 x-2다.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요거를 양변을 3으로 나눈 거죠. 0이 아니라 나눈 겁니다. 나누기. 나눠서 만들었으니까 뭐겠습니까? 적합한 건 리을이겠죠. 리을. 6번 보시면 2x 플러스 3은 7인데 갑자기 4로 됐죠. 뭐였습니까? 양변에 3을 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항이란 것도 배우게 되는데 2x에서 양변에 3을 뺐죠. 이것도 7 빼기 3 등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이건 0이니까 안 쓰면 되고요. 2x가 4가 됩니다. 그죠? 등식에서 같은 수를 뺐습니다. 뭐가 적합합니까? 니은이 적합하겠죠.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계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등식인 건 동그라미, 등식이 아닌 건 X입니다. 등식이란 거는 뭐가 들어간 거? 예,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되겠습니다. 다섯 문제인데 해볼까요? 3X 플러스 2. 등식이 아니죠. 등식 아닌 건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뭐 좀 더 합시다. 이게 뭡니까? 예, 다항식입니다. 항이 두 개죠. 3X하고 이거 상수항, 이거는 1차, 이 식은 1차식. X의 개수는 3. 그죠? 상수항은 2. 자, 2번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문자도 들어가면 뭡니까? 자, 등식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다르죠.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 됩니다. 우리가 묻는 건 등식만 하면 되니까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3번도 이제 부등호가 들어갔어요. 부등호. 이거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간 건 여러분이 부등호가 들어간 식에서 여러분 부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5번 5-7은 마이너스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 등식 아니에요 하는 경우인데 등호만 들어가면 되고요. 문자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등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4번도 등식이 맞습니다. 자 5번 하면은 뭐 520x에 더하기 5고 이거 x 플러스 x-4 어차피 등호 들어가 있죠. 등식 맞습니다. 굳이 따지면 방정식이네요. 그죠? 이런 것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이라고 하면 여기 그죠? 등식에서 왼쪽에 있는 거를 좌변,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라고 우변. 좌변에 있는 식을 다 쓰는 거. 좌변에 있는 당식을 다 써야 돼요. 우변에 있는 당식 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써주면 되겠죠.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구하라. 그럼 여러분이 문제에서 좌변, 우변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좌변은 뭐? 좌변은 4x-2. 우변은 5x-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7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쟤는 좌만 썼는데 여러분 그냥 좌변 쓰셔야 됩니다. 좌변 저 쓸게요. 자, 그럼 2분의 3에 2x-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풀어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2x-1 그다음 우변은 2분의 3x 플러스 5입니다.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8번의 좌변은 4x-7이죠. 그 다음에 우변은 오른쪽에 있는 식 그대로 다 쓰면 되겠습니다. 2에 x-4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봤습니다. 자, 이번 해볼 거는 다시 또 등식으로 문자를 넣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어떤 수의 3배, 어떤 수 x의 3배니까 3x죠. 3x에 4를 더하면 얼마다? 는, 그죠? 20과 같다. 20이다. 이런 얘기죠. 등식이네요. 10번 한 자루에 1,000원인 샤프 x자리 총 가격이니까 한 자루에 1,000원 몇 자루? x 1000x죠. 1000x는 얼마다? 5만원이죠. 5만원. 그죠? 11번 바나나 50개를 x명에게 그죠? 2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는다. 자, 등식 만들 건데 바나나가 50개 있었고요. 지금 나눠주는 게 x명한테 2개씩 나눠주고 6개 남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2 곱하기 x 2개씩 x명한테 나눠주고 나서 6개를 더해주면 원래 게 얼마나 바나나 개수인 50개가 나오겠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문자 있는 항을 왼쪽에 써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자를 풀 때 왼쪽에 이항에서 풀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계로가 뭡니까? 가로 길이가 x고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 2배보다 4만큼. 자, 길게 가면 좀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x입니다. 여러분이 직사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세로 길이가 2배보다 뭡니까? 길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요. 가로 세로 길게 이렇게 대충. 그러면 가로 길이가 x고 세로 길이 요번 말로 바꿔보자.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 2배보다 4만큼 길다. 오케이. 가로 길이가 x니까 2배니까 2x 뭐만큼 길어? 4만큼 길다. 둘레 길이죠. 둘레 길이. 둘레 길이면 여기도 2x 플러스 4, 여기도 2x 플러스 4. 그죠? 여기는 x, 여기는 x겠죠. 그러면 식을 써보면 x 2개, 가로 2개니까 2x 그 다음에 가로 길이 2배 2 곱하기 2x 플러스 4는 얼마다? 예, 40이다 하면 되겠죠. 나중에 그럼 식을 정리 써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식만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요. 실제 문제부터 이제 풀어서 분배법칙으로 풀어서 정리하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